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지원 12번째 시간입니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방은 우리 집에서 습도가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세균은 습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기를 잘 제거하고 건조시키도록 한다. 여름철에는 식기에 남은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되어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처리하고 식기를 잘 닦도록 한다. 한번 사용한 식기와 찌든 오염이 발생한 주방용품은 바로바로 세척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음식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을 식중독이라고 해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에는 자연 식중독이 있고 세균성 식중독이 있어요. 자연 식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감자는 평소에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서 그늘에 둬야 되는데 만약에 햇빛에 닿으면 파란 싹이 났는데 그 싹 부분에 솔라닌이 많이 독소가 쌓이게 돼요. 솔라닌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솔라닌은 덜 익은 과일, 덜 익은 야채 또는 오래 방치된 과일, 오래 방치된 야채에 또 독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거에는 테트로톡신이 들어있어요. 내장과 피와 알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거를 잘 다루는 전문 조리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조리사가 다룬 보거를 먹으면 괜찮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집에서 함부로 보거를 요리해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거에 있는 테트로톡신은요, 뇌를 마비시키는 독소예요. 그래서 들어오기는 입으로 들어왔지만 뇌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소에서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돌아가십니다. 가끔 응급실에 있으면 이 보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보거를 먹고 와서 이 테트로톡신 중독으로 실려 오셔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생겨요. 이 테트로톡신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보톡스 주사인데 이 뇌를 마비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뇌를 마비시킬 정도가 아니라 피부를 살짝 피부의 겉면을 마비시킬 정도로 농도를 낮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이 쫙 펴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부를 당분간만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신축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그 기간이 풀어지면 다시 주름살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한번 이제 주름살이 없는 피부를 가져보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보톡스에 의존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버섯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변장술의 대가이고요. 왜 변장을 하게 되냐? 자신이 먹음직스러운 버섯으로 보이도록 변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은 포자를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버섯으로 위장술을 피는 거예요. 이 음식으로 식용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 버섯, 야생 버섯 속에는 무스카린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매우 치명적이어서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실려오냐면 산을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산에서 이제 식용 버섯으로 보여서 따오시는 거예요. 채취하셔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드시고 실려오시는데 이 버섯은요,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산행을 가시더라도 눈에 보이는 버섯을 함부로 따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무스카린 매우 위험한 독소예요. 자, 청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 혹시 청산가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청산가리예요. 특히 청매실, 이 매실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씨 속에 들어있죠. 씨. 자, 그래서 이 매실은 날 걸로 드시지 않죠. 발효시킨 것을 드시죠. 자, 옥수수와 밀에는 에르고톡신이 들어있는데 이 옥수수에는 에르고톡신이 다량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에르고톡신은 간암을 호발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속도 중독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수은과 카드뮴이 있어요.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쌓이게 되면 뇌를 손상시켜서 헛소리를 하다가 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수은 중독 질환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5년 전부터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만들지 않습니다. 카드뮴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설이 되긴 하는데, 이 배설이 되면서 카드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은요, 이 칼슘이 다량으로 빠져나가요. 잘 배설이 되지 않고. 중금속의 나쁜 점은 몸 안에 쌓인다죠. 그래서 칼슘이 다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뼈의 골질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고 손상이 돼서 뼈가 너무너무 아프게 되는데, 뼈가 쑤시고 아프다라고 해서 뼈가 쑤신다, 뼈가 쑤신다, 이래서 이따이 병이라고 합니다. 뼈 아프다는 병이죠. 그리고 일순에 다량으로 이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신장이 급격히 손상돼서 신부전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식중독 중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있는데, 이 세균성 식중독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퍼지는 식중독을 감염형이라고 해요. 감염이라는 말이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가 있고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어요.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균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알바를 하려고 하면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만들어 오라고 하죠. 바로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덜 익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이 식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장티푸스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많이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비브리오는 짭짤한 것을 좋아하는 호염균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되었을 때 그 바다의 표면에 비브리오균이 떠다녀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건지면 물고기의 표면에 이 비브리오균이 묻은 채로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브리오는 짭짤한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맹물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냉장하고 냉동하고 끓이면은 이제 비브리오균은 기를 못 피고 죽게 돼요. 장티푸스 균도 마찬가지로 살모넬라 균도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식중독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끓이고 삶기 때문이죠. 그래서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웬만하면 이 세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 이것은 감염령은 점점 퍼지는 성질이 있지만 이 독소형은 그 자체가 독인 거예요. 그 자체가 독인지 모르고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을 침범하는 독소형은 포도상두균에 의한 엔테로톡신이라는 이 식중독이 있어요. 이것은 달달한 성분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지 모르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케이크 달죠? 그랬을 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툴리누스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상풍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오지만 얘는 강력해서 뇌신경을 침범해요. 그래서 뇌마비를 일으켜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어요. 이 식중독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서운 식중독은 보툴리누스 식중독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로 많이 생기냐? 깡통, 캔, 이런 통조림. 그래서 이 산소가 없는 공간에 저장된 음식 안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통조림은 개봉을 하셨으면 그때 바로 다 드시거나 남은 것은 버리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통조림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싱크대 위생관리.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다와 식초 말고 더 좋은 것은 E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EM을 자주 사용하면 싱크대가 청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물도 정화돼서 좀 더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EM을 자주 사용하세요.
부엌은 습기가 많은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습기를 잘 관리하고 곰팡이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세균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로 닦는다? 그러면 병원에서 쓰는 알코올을 구할 수 없으면 30도 담금주 소주 있죠. 저는 집에서 30도 담금주 소주를 사다 놓고 이 알코올 를 대신해서 집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있어요. 냉장고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도 닦고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30도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균을 제거하는데 좋거든요. 자, 찬장을 자주 환기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건조하게 만드니까 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세미와 행주. 수세미는 그물령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이죠. 젖은 행주는 다음날에 일어나면 곰팡이 냄새가 나죠. 그것은 젖었다는 이유로 그 속에 세균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바짝 말려서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에는 제습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제습기를 가끔 주방 쪽에 켜놓으시면은 건조시키는데 좋겠죠. 고무장갑은 사용 후에는 뒤집어 세제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고 그리고 말려서 사용한다. 습기를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치 통을 씻고 나면 녹차 티백을 두세 개 넣어 놓는다. 저는 주로 식초를 좀 부어놔요.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하죠. 그래서 유리컵과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그 다음에 후라이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씻어야 되는 것은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깨끗한 것을 먼저 씻어요. 그래서 유리컵이 먼저고 마지막에 씻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컵에다가 깨끗이라고 써놓고요. 1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씻거나 닦을 때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깨떠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의복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